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유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 국어 2단원이죠. 2단원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관용표현 활용하기입니다. 이 관용표현 활용하기, 여러분의 교재 장면을 한번 볼까요? 2번 관용표현 활용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의 이름은 적어 주었나요? 네, 오늘 공부할 관용표현 활용하기는 당연히 국어 2단원 관용표현을 활용해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줄여서 함께 선생님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쉽게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국어 2단원의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2단원을 펼쳐서 이런 내용이지 하면서 살펴봐도 좋아요. 2단원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이해한 뒤에 적절하게 활용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활동은 관용 표현이 뭐지? 하면서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뜻을 알고 나서는 관용 표현에 활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볼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하니까 관용 표현이 참 좋구나 하면서 관용 표현을 알고 활용해서 내 생각을 말해볼 것이랍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퀴즈를 준비했어요. 1학기 때 우리 속담 공부를 해봤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를지도 몰라요. 퀴즈. 상황을 보고 어울리는 속담과 속담의 뜻을 말해보세요. 이 장면 보니까 떠오르는 속담 있나요? 선생님 힌트. 여기 기억이 나와요. 그리고 바닥에 보니까 기억과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지? 낫이 있네요. 낫. 우리 농사할 때 쓰는 바로 올리는 속담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맞춘 친구들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들고 있네. 자, 뜻은 뭐였죠? 뜻은 안 떠오른다고요? 뜻은 바로 기억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겠다. 이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이 밑에 보니까 바다가 아닌데 강도 아니고 초록색 보니까 뭔가 산인 것 같은데 그 위에 배가 올라가 있어요. 정답! 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기억나는 친구들 많네요. 이 뜻이 뭐였어요? 배가 산으로 가면 일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혹시 1학기 때 우리 속담을 좀 익혔는데 아직 기억나나요? 기억난다고 한번 써본 친구들 있나요? 내 생각 말할 때 써본 친구들도 있네요. 안 써본 친구들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 속담 왜 또 나왔겠어요? 오늘 속담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은 속담과 관용 표현을 좀 알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말할 때 활용하길 바래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쓰인 표현이 있네. 여기 있네요. 2가지가 있네. 눈이 번쩍 뜨인다. 무슨 뜻인지 알죠? 눈이 번쩍 자, 두 번째.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발 없는 말이 이거 1학기 때 했던 속담 표현인데 여기 이 표현의 뜻을 생각하면서 대화 가와 대화 나를 들어보래요. 선생님이 한번 대화들을 들려주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1번 대화. 대화 가. 정민아, 내일이 벌써 개학이야. 정말 시간이 빠르지 않니? 내일이 개학이라고? 눈이 번쩍 뜨인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큰일이네. 대화 나. 소진아, 제주도에 다녀왔다며? 재미있었어? 제주도에 다녀온 건 말이야? 아까 민진이에게만 말했는데 넌 어떻게 알았어?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자, 잘 들었나요? 아마 보니까 우리처럼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제주도 갔다 왔냐는 이 물음은 아마 개학하고 나서 이제 2학기가 되고 나서 짝꿍에게 너 제주도 갔다 왔다며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대화가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표현 뭐죠? 눈이 번쩍 뜨인다. 눈이 번쩍 뜨인다.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이 갑자기 든다는 뜻이죠. 정신이 번쩍 차려진다 하면서 좀 깜짝 놀란 거예요. 대화 나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표현,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하면서 이 표현 어떤 뜻인가요?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은 다리가 없어요. 발도 없어. 근데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 맞죠? 우리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특히 뒷담하면 어때요? 막 다른 친구들 통해서 전달이 잘 돼요. 여러분도 다른 친구가 내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게 말은 돌고 돌아서 쉽게 잘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금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 나에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구나 하는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뜻이 같아야겠네요. 뜻이 같은 표현. 혹시 이 속담 아나요? 뜻이 같은 속담 선생님이 떠오르는 게 한 게 있어요. 뭐냐고요? 바로 이것이랍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찍찍 찍찍 하면서 들어요.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언제든 누구나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두 속담이 의미가 비슷하죠?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양하게 바꾸어 쓸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앞에 것들, 앞에 내용, 눈이 번쩍 뜨인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늘 공부할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이 뭘까? 읽어볼게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어.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 들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야. 여기서도 나오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발이 넓다 라는 관용어가 있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 범위가 넓다는 뜻이야. 이렇게 두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이 된 것을 관용어라고 해. 발이 넓다가 나오네요. 자, 여기 책 박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책 박사님, 관용 표현이 무엇입니까?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그 낱말의 원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인데, 그리고 관용 표현 안에는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속담도 있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관용어도 있다고 하네요. 아, 관용 표현은 속담과 관용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관용어는 위에 관용어 봐보자. 발이 넓다. 여러분 발이 넓은 친구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친구 발 보고 야, 너 발 되게 크네. 발이 넓네. 하지 않지. 뭐냐면은 발이 실제로 넓게 커다랗게 생긴 거랑 상관없어요.
원래 뜻과 다르게 활동 범위가 넓다. 많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랑 두루 잘 지내는 친구를 보고 발이 넓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이 된 것을 바로 관용어라고 해요. 이렇게 관용어와 속담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떠오르는 관용 표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부터 교재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관용 표현을 적어봅시다. 선생님 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스마트폰이 있죠. 혹은 또 다른 친구가 있나요? 활용해보세요. 조사해보세요. 조사해서 적어도 돼요. 관용 표현이라고 조사해보면 돼요. 선생님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5개 선생님의 관용 표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선생님 쇳불도 당김에 빼라. 진짜 여러분 물 하는 쇳불 이거 뽑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하던 일을 그냥 한 번에 마저 끝내라. 할 때 해라. 이런 뜻이죠. 김이 식다. 김이 펄펄 나는 김이 식다. 요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김새다. 뭔가 에익 하면서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그런 것을 혹은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 김이 식다죠. 간 떨어질 뻔했다. 실제로 간 떨어지나요? 아니죠. 하지만 놀란 상황. 손꼽아 기다리다. 진짜 손 이렇게 막 항상 손 꼽아요? 아니죠. 하지만 정말 그만큼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금이 가다. 쩌저적. 벽에 금이 간 거 본 적 있죠? 진짜 벽에 금이 간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금이 가다. 사랑에 금이 가다. 뭐예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 거예요. 뭔가 멀어지는 것을 금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원래 우리 낱말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은 바로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새로운 뜻을 지닌 새로운 관용 표현 5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관용 표현을 찾아서 적어보았는데요. 왜 활용하는 걸까? 무엇이 좋나요? 오늘 여기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표현에 주의하며 친구들의 말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규영,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은이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나에게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혜선이는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다가 자신도 나쁜 말을 들은 경험, 반대로 친구를 칭찬하고 자신도 칭찬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세 친구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싶은 내용 같네요. 뭐 하자? 고운 말을 사용하자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말하는 방법이 좀 달라 맞지? 규영이, 고은이, 혜선이가 한 말이 서로 다른 점은 뭐가 있어? 규영이는 어때요? 규영이는 관용 표현 활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근데 고은이와 혜선이는 관용 표현을 사용했네요. 선생님 읽으면서 밑줄 그었는데 관용 표현 뭐가 있어요? 그렇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했어요. 고은이는 그 관용 표현을 앞에 활용했고 혜선이는 반대로 뒤에 활용했어요. 이렇게 조금 또 달라요.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고은이처럼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데 말을 시작할 때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어요. 하면
어때? 어? 무슨 말 하지? 얘 무슨 말 하려고 해? 하면서 관심을 끌 수 있어. 아, 뒤에 설명 들으면서 아, 그래서 관용 표현으로 말했구나. 아, 하면서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는 말 이해도 잘 돼요.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관용 표현을 활용해. 혜선이처럼.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에 바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관용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강조할 수 있죠. 강조.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용 표현을 쓰면은 이해가 잘 돼. 왜냐하면은 관용 표현을 가지고 내 생각이랑 빗대어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관용 표현을 통해서 더 쉽고 귀에 쏙쏙 하면서 이렇게 쏙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이런 관용 표현 앞에 쓸 수도 있고 아니야 난 그냥 관용 표현 뒤에 쓸래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관용 표현에 좋은 점이 있네요. 앞에 쓰면 관심을 끌고 뒤에 쓰면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장점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정하고 알맞은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내 생각, 혹시 말하고 싶은 내용 있나요? 내 생각. 우선 생각을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생각과 관련된 엉뚱한 관용 표현 가져와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관련된 관용 표현을 같이 떠올려서 말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말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친구가 예시를 드러놨네요. 이 친구는 문제를 제때 잘 처리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문제가 일어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면서 앞에 생각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솔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관용 표현 말이 있어 하면서 관용 표현을 썼네요. 이 친구는 생각을 먼저 말하고 관용 표현을 뒤에 표현했어요. 선생님은 요거를 똑같은 거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순서. 관용 표현이 먼저 나오고 관용 표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생각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관용 표현 먼저 말해주면 되지. 솔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문제가 일어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처럼 요렇게 적어봐도 좋고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내 말 먼저 적고 그리고 관련된 관용 표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관용 표현을 앞에 쓰고 싶으면 앞으로 두면 되고 뒤에 쓰고 싶으면 뒤에 두면 되겠죠? 네, 이렇게 살펴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관용 표현.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지금부터 여러 상황을 보고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떠올려서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상황이 1번 상황이 있고요. 2번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3번 상황은 비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죠. 첫 번째 상황부터 볼게요. 사회 수업 시간에 힘들게 준비한 모든 과제를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사회 수업 시간 이런 적 있지? 수업 시간에 같이 모둠끼리 같이 과제를 해서 숙제해서 그걸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 어울리는 관용 표현이 뭘까?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 하고 싶은 말에 어떤 관용 표현 나왔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관용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면 쌤 요거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죠. 요렇게 하고 싶은 말의 힌트를 통해서 어울리는 관용 표현 여기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보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과제를 열심히 준비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정말 표현 잘했죠. 관용 표현을 앞에 썼네요. 두 번째, 이젠 힌트가 없어. 한번 우리가 같이 떠올려 봅시다. 학급 회의에서 학예의 발표 종목을 함께 정하는 상황이에요. 함께 뭔가 정한대. 우리 함께 정하다. 뭔가 이 표현 생각나는데 머리를 맞대다. 머리 맞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머리를 맞대다라고 하죠. 하고 싶은 말은 이 관용 표현을 쓰면 되겠지 당연히. 학예 때 어떤 종목을 하면 재미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학예 할 때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때 어떤 거 하면 재미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야기해서 잘 준비해 보길 바래요. 마지막 상황이야. 여러분 혹시 해보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상황을 한 개 적어주세요. 여기.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여기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하면 돼요. 잘 어렵다고요? 못하겠다고요? 선생님이 그러면 예시를 보여줄게요. 지금 문어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국어 수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어울리는 관용 표현. 국어쌤 선생님과 국어 수업을 하는 상황. 뭐가 떠오르지? 바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지?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어렵다. 속담 어렵다. 관용어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거야. 처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어때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같이 협력하면 잘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요거를 써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처럼 우리도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니까 이해가 잘 되고 국어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개 교재에 적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연필 지우개 박사님의 글을 읽어볼게요. 관용 표현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말하는 상황과 말할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무슨 말을 할 건지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요거 진짜 중요하다, 맞지? 그리고 밑에 지우개 박사님. 관용 표현을 먼저 말한 뒤에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생각을 먼저 말한 뒤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말하기도 해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하면 돼요. 자, 어느덧 오늘 공부를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해 보았어요. 다 했죠? 제일 먼저는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보았고요. 또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관용 표현을 활용하니까 좋다 하면서 우리 생각 말하기를 직접 해봤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쪽으로 요약해 볼게요.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까닭은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특히 관용 표현을 먼저 말하면 관심 끌기가 더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듣는 사람이 말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관용 표현을 활용해야겠다. 활용해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말하는 상황과 하고 싶은 말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 떠올려야 돼요. 이상한 관용 표현 들고 오면 저 친구 하는 말이랑 관용 표현이랑 안 맞네? 이해가 안 돼.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관용 표현. 두 번째, 하고 싶은 말 먼저 한 뒤에 관용 표현을 사용해도 되고 차례를 바꾸어서 관용 표현 사용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요. 마지막,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생각을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관용 표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때 한번 관용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쉽고 재밌게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어
2단원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